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알아보면 은근히 복잡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영상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드시는 유청 단백질인 웨이 프로틴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의 경우 다른 단백질과는 다르게 위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포도당이나 지방으로 변환되어 단백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WPI의 경우 1시간을 기점으로 체내 아미노산 부족 상태가 시작되게 되고 아미노산의 흡수량이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단백질이 근육의 회복과 근육량 증가에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서 버려진다면 그냥 비싼 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웨이 프로틴의 경우 체내 아미노산 농도를 빠르게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와 동시에 지속적인 단백질을 체내 사용률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역할을 수행해주는 케이신 프로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제인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 후에 웨이 프로틴 섭취와 케이신 프로틴 섭취 그리고 웨이와 케이신을 동시에 섭취한 그룹들을 비교 관찰한 여러 실험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모두 웨이와 케이신을 동시에 섭취한 그룹들이 가장 근성장에 유리한 단백질 흡수율을 보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이 프로틴의 경우 순식간에 인슐린 분비를 20%가량 상승시켜주고 빠른 속도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강하게 유도하게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끝나는 순간부터 단백질의 합성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섭취했던 케이신 프로틴이 위에서 응고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분해되어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웨이 프로틴과 같이 강하게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아미노산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면서 근육의 분해 속도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최대 6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아나볼릭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혼합 비율들이 사용되었지만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케이신의 비율이 60에서 70%, 웨이가 30에서 40% 정도의 혼합 비율을 사용했을 때 웨이와 케이신 단일 사용보다 1.7배에서 2배 가까운 근성장과 근육의 분해 정도는 30%가량 감소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운동 직후에는 웨이 프로틴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을 추천하고 잠자기 전에 섭취할 경우에는 케이신 프로틴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충제는 보조용일 뿐이지 식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충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단백질 보충제만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9월 8일 저녁 8시부터 9월 9일 하루 종일 마이프로틴에서 1000만 고객 달성 기념 마프 대란이 있다고 합니다. 라니 고유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1%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보충제들을 주문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달에는 웨이 아이솔레이트 프로틴과 케이신 프로틴, BCAA와 크레아틴 그리고 마프 후디와 쉐이커를 주문했던 상태입니다. 혹시 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한 설명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